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금요일장 수사를 진행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안인기 전문가와 LIG 투자증권 엄태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메리츠 화재. 두 번째 용의자, 제일모직. 세 번째 용의자, SM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메리츠 화재, 그의 알리바이입니다. 실적 호조와 기관 매수, 주가 상승 지속될 것이다. 타당한 증거일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또 다행스러운 반등이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낙폭 과대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금융주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올라올 때 조금 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금융주 쪽에서 이제 뭐 은행주라든가 또 금융지주사, 그리고 또 보험주, 또 증권주, 건설주들도 이제 금융 쪽에 속한다면은 가장 느리게 올라왔던 이제 종목이 바로 이제 화재주, 이 보험주인데요. 메리츠 화재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7월의 실적을 보니까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올해 7월 달에 영업이익은 325억 정도였고, 순이익은 225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110% 정도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번에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이제 밖에 외부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장기 위험 손해율이 좀 80% 이상 좀 낮아진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배당 수익의 또 발생도 있어가지고 실적이 매우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증거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는 보험주는 다소 후발주자 느낌이 좀 있죠. 시장이 좋아질 때 먼저 경기 민감주 상승, 그다음에 시장 나빠질 때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금융주 섹터는 다소 좀 외부에 처져 있고 거기서 보험주들은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 매수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좋았지만 다소 추세의 모습을 봤을 때 매물벽도 있고 횡보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증거 자료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 한번 앞으로의 전략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네. 증거 자료 잠깐 보게 되면 분기별 이익 추이입니다. 2012, 2013, 2014, 2015년까지 나왔는데 지금 7월달 피크로 해가지고 이제 3분기 시작이 됐지만 2월달 정도에 가장 피크 분기별 평균이 올라왔고 네네. 또 올해 3분기는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또 4분기도 그 정도 선이라면은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주가는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과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좀 부담스럽다는 위치, 그리고 지금 보험주 쪽에서는 탑픽은 아니잖아요. 삼성화재라든가 또 생명보험처럼 삼성생명이 있겠고 또 뭐 동부화재라든가 또 LIG 손해보험 뭐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메리츠 화재는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고 덜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위험으로, 매수보다는 관망 전략인 위험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되고 기관 매수도 되지만 위험이다. 네. 라고 결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유는 뭐 매물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매물벽도 있고요. 네.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 또 올라왔으니까 네네. 추가 상승보다는 좀 횡보 가능성, 박스권에 막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엄태영 과장님, 메리츠 화재,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계해서 뭔가 또 단서를 생각해 볼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유질 상승했고요. 그리고 손해율 하락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사고도 잘 안 났겠죠. 근데 매각 이익으로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이 부분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 193% 증가한 건 우선 좋은데 이유가 찾아보면 채권 처분 이익이 한 80억 정도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수익이 아니라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매도하면서 이익이 더 많이 잡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연의 이익에 너무 좀 과대 계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펀더멘탈 개선 속도보다 빠른 주가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위험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이 매수한다, 주가가 상승 지속한다가 알리바이인데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물론 기간은 매수로 잡히는데요. 실질적으로 7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금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8월 17일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투신권에서 받아간 부분이 있는데 투신이 받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매도, 투신은 매수의 포지션을 취했지만 우선 연기금이 승리이고 최근에 연기금이 다시 사다가 매도하는 부분들은 우선 기간이 중에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이고 좀 오래 끌고 갈 종목들은 투신 자금보다 연기금 자금들이 더 믿음이 있고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드리겠고요. 차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의 차트인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우선은 찍고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하단 추세선을 이어놨는데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으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7월의 실적, 또 유지율과 손해율, 그리고 메르스 여파 이런 부분들이 지난 2분기의 실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 됐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서프라이즈를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실적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다는 차원에서 두 분 모두 증거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기관의 매수, 여기에 대해서는 메이저의 매수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셨던 분도 계셨고, 또 구체적인 기관의 수급을 또 분석하면서 다소는 증거 불충분하다고 보는 분도 있었는데요. 펀더멘털 개선보다 빠른 주가 상승이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두 분 모두 또 박스권의 흐름을 이 용의자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주, 펀더멘털 차원에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역시도 현재는 지연되고 있는 구간. 두 분 모두 메리츠 화재 위험으로 분류하셨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제일모직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에 따른 프리미엄 가치 본격화된다. 네, 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런 관련된 분석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IPO나 M&A 가능성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죠. 네. 어떤 면에서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에 따른 향후 시너지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많이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오히려 7월 17일 합병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운봉이 한 달 반 동안 계속 연출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저점에서 한 20% 넘는 큰 폭의 또 반등이 나왔죠. 3일간 장대 양봉이 세게 올라오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모직이 그래도 이렇게 빠지지나 말지 굳이 이렇게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네. 정말 약간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낙폭이 컸었고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 매수가 들어올 만한 용의자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네.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이저들이 말이죠. 일부러 공매도 쳐서 밀려 내려오고 바닥권에서. 하이닉스도 그랬다고. 그렇죠. SK하이닉스, 예. 제일모직, 최근에 셀트리온. 네. 이렇게 빅3가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는 네. 계속 내려왔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대 매수 가담되니까 이제 V자 급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제일모직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현재의 위치는 저평가 고평가 따지기 전에 앞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네. 레저 쪽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골프장 사업, 또 패션 사업도 있고 또 식자재 유통 쪽에 삼성 웨스토리 설립도 됐죠. 그다음에 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과 합병 기대감에 반등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매도가 계속 출회됐지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쇼카바링 물량 가담되면서 V자 급반등인데 외국인들 매수가 좋다는 점. 그다음에 주수 친화 정책을 지금 실시할 계획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또 매수 가담되고 있는데 주주 친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뭐 자사주 취득이겠죠. 지난번에 한 1.9% 향후 취득 계획을 뭐 세워가겠다 그러고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바이오 사업의 성장성 부각, 또 기업 밸류에이션 높이는 효과 등등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증거자료 보시면서 좀 더 설명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장성이 어떨까 한데요. 자, 패션 부분 포함 시 실적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계속적으로 파란색, 식음, 또 패션, 또 레저, 건설 쪽 올해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은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년 때까지의 실적은 물론 제일 모지만 놓고 봤을 때 합병절에서는 이제 적자지만 삼성물산과 또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좀 흑자 계속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644억 정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94억 정도 플러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급락 나온 다음에 시장이 1930대까지 어느 정도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점에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또 막히느냐 그 차원인데 네네. 물론 지금 뭐 삼병 그러니까는 뭐 나란히 병자 써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적산병 3개는 상승추세로 전환이고 고점에서 흑산병 3개는 이제 하락추세 전환인데 저점에서 3병이 나오면서 돌아서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다소 저점에서 한 20% 가까운 상승 연출됐고 오늘 윗꼬리에 대한 저항이 있고 박스권 소강 상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눌리면 매수하거나 좀 더 조정시 매수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도 관망 전략인 위험 분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태훈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일단은 또 뭐 반등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앞으로 괜찮은 업황 쪽을 다 몰아줬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일모직 어떤 수사를 해봐야 될까요? 결국 다 삼성그룹의 비상장 주식이나 회사들은 이쪽으로 붙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요. 실적 발표랑 함께 자사주 1.9% 한 250만 주, 한 그때 기준으로 한 3,500억에서 5천억 정도 취득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 나온다, 약속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회사 지분가치 선정인데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SDS, 제일기업, 삼성정유라 지분을 7월 31일 말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한 숫자가 상당히 나오고 그다음에 비상장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하면 한 20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21조 정도 되니까 우선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그룹 매출액이 한 300조 원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로열티를 이제 줘야죠, 초에. 그러면 요율 한 70% 정도, 70bp 정도 가정하고, 그런 매출 가정하면 자산가치 한 17조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요율이 더 오른다고 하면 자산가치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수익권은 당연히 삼성홀딩스가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이 회사를 볼 때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저점에서 반등을 세게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선은 기술적으로 횡보나 눌림이 오면은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의견은 변하지 않는데 지수가 우선은 1951포인트가 우리나라 트레일링 PBR 지표 1위거든요. 그 이하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 지금까지 7일에서 5일 정도뿐이 안 됐다. 1951 이하로 내려오니까 빠르게 반등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 올라갈 때는 3천 간다 그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한결같이 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합병을 결국 시행했던 그런 제일모직 이용이자 대형주라는 관점 그리고 삼성그룹의 지주사라는 관점에서 분명한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하고 있는 사업부나 계열사를 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뭐 즐기고 사는 데 있어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업 분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그룹사 삼성 제일모직입니다. 자, 최근 쇼커버링 물량이 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관점에서 위험 의견도 나왔고요. 충분한 이 프리미엄 관점에서 횡보 이후에 주가 레벨업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석방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SM입니다. SM의 알리바이, 대내외 변수 긍정적이다. 스포테인먼트, 시장 개척, 성공적이다. 어떤 증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실적이 매우 좋다는 점이고 스포테인먼트는 이제 스포츠하고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지요.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좋고 우리 수사반장님은 네. SM에 있는 그 그룹 아이돌 중에서 네. 여자 그룹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소녀시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손씨 남자입니까?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자 네. 아이돌, 잘하는 아이돌들은 그래요? 마치 샤이니나 제 동생 뭐 같기도 하고. 동방신기나 별로. 슈퍼주니어, 별로예요. 엑소는 그나마 엑소, 괜찮은 것 같아요. 엑소 그래요. 이제 이러한 멤버들이 일본과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외화를 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분기의 실적이 118억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3분기는 더 좋아져요. 22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화끈하게 좋아졌고 3분기 더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네. 3만 원 초반에 있던 주가가 4만 6천 원대까지 약간의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SM은 옛날에 다른 방송 데스매치라는 프로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빵빵 터졌던 그런 실적이 잘 나와서 네. 주가 잘 갔던 그때가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SM. 네. 레벨업이 아예 됐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내년도 더 좋아진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준비된 좀 증거 자료 한번 보면서 위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력, 저작권, 미래 지적 재산권 등 향후 수십 년간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지금 연결 기준 중국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올해 2분기까지 증가, 3분기, 4분기 더 좋아진다는 점이고요. 또 콘서트 관객 수도 계속 좋아지죠. 일본에서만 3분기 예상 113만 명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SM. 맨 오른쪽이 SM이고 왼쪽이 로엔. PR 기준으로 한 45배, YG엔터 30배 가까이 올라왔고 FNC엔터도 30배 가까이 수준. SM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 다른 쪽에 엔터테인먼트 쪽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저평가 영역. 지금 P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 뭐 소녀시대 열심히 정규 앨범 출시되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약 5만 9천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승 5파가 아니라 상승 3파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단기적으로 지수가 코스닥 700선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 코스닥도 코스피도 1940선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에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장중 고점이 46,2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고점 찍고 윗골이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성장성 좋고 앞으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올 가능성 높지만 현재로서는 좀 쉬어가는 박스권의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좋았기 때문에 올라왔고 더 좋겠지만 횡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도 일단 지금은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에 저점 재매수 전략은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험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스포츠 스타들은 많이 나왔지만 스포츠 매니지먼트 시장 자체는 아직은 또 열악하다고 할까요? 개척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런 니치 마켓을 SM이 공략을 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뭐 스포테인먼트 이 부분은 뭐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센티멘탈적으로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우선 그 부분에 큰 의미를 지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석방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SMCNC 자회사가 우선은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말씀하신 스포츠 마케팅사인 IB 월드와이드죠. 뭐 우선 전략적 제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주로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원엔 환율 부분인데 3분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나온 실적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또 주목했던 부분이 슈퍼스타 SM 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에서만 벌써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중국에 7월 출시가 됐는데, 300만 다운로드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2016년에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초상권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도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중국 먼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정부가 7월에 온라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에 따라서 인터넷 음원들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연말까지 SM 차이나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중국 매출 추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서트 수익이랑 출연료, 음반, 음원들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매출 인식 콘서트 관객 수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 두 분 모두 해주셨습니다. 자회사 SM CNC의 흑자 전환 3분기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원엔 환율 역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단서 나와줬는데요. 현재 또 엔터테인먼트 업종 자체에서 다소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도 메리트가 있다는 증거 충분한 대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수급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에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관점, 중국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부분 나타났었죠. 여기에 스포테인먼트, 그 IB 월드와이드,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그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곳인데 지분을 12% 사들였습니다. 신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의견 자체는 위험과 석방으로 엇갈렸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를 하죠.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던 안인기 전문가님, 네. 다 보지 말자는 관점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관점도 있었죠. 그럼요. 중에서도요. 네. 네. 지수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조금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네.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지금 좀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용의자 모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은 SM과 제일모직을 석방해 주셨습니다. 전략은 어느 쪽이죠? SM 쪽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그 코스닥 바이오 주식이 올라올 때 엄청 소외돼 있었던 주식이었고요. 코스닥의 바이오 주식이 빠질 때 코스닥 지수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게 게임주와 엔터주였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빨리 따라가서 사는 것보다는 5일선 정도가 올라와 주는 부분, 여기서 급격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5일선이 지금 횡보를 하면서 올라와 주면 그러면 만나는 시점 그 정도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목표가는 한 5만 5천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원이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지루한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종목 교체나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다음 주 시간 다시 돌아오죠.